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이용욱입니다. 자, 이번 진선여고 1학기 중간고사 총평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선여고 통합사회 한국사 왜 1등급은 정해져 있을까? 제목을 약간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으면 좀 더 좋은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대치다원에서 진선 20명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강의를 한 지는 이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디테일한 그 진선여고 통합사의 그 총평 같은 경우는 문항별로 제가 좀 블로그에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 QR 찍고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어떤 거 틀렸는지 좀까지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선통사는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중상입니다. 사실 중상 정도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4, 지리, 윤리, 10, 7, 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이 이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이 패턴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1사가 2단이고요. 지리가 1단이, 윤리가 1단이에요. 이 특히 열문항이고 여기 열문항. 왜 그러냐면 여기가 2타임이 들어가거든요. 지리가 한 단이고요. 윤리가 한 단입니다. 좀 독특하다면 서답형 2문항씩 들어가요. 보통 제가 지금 모든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이 서답형을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이 진선은 끝까지 이제 서답형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서답형 문항 쓰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진선 통사의 난이도를 사실 따지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학교를 쉬웠다, 어떤 학교 어렵고, 어떤 학교 어렵다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진선은 그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어렵습니다. 그냥 중상이에요. 여기는 난이도를 그냥 신경 쓰지 않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사가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럼 1학년 때부터 1년 동안 배웠던 거 그냥 쭉 어렵게 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을 수능 대비시킨다는 느낌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여기가 1사가 상당히 선생님께서 어렵게 좀 내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지리 윤리가 쉽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어렵고요. 예년 난이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중상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냥 진선치고 상대적으로 볼 땐 그냥 평이합니다. 근데 다른 학교 애들이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어려운 학교가 바로 이 진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학기 범위를 미리 배웠어요.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빈곤이라든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다음 사회복지제도, 그다음에 정치화법의 민주주의 특징, 그 고대, 근대, 현대 막 그 민주주의 특징은요.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2학기 때 범위를 미리 배웠어요. 아이들한테. 여기는요. 이 학교는 특이하게 또 교과서를 펼치질 않아요. 다 프린트로만 합니다. 무조건 다 프린트. 근데 그 프린트 내용 따지면 다 어딘지 알아요? 다 수능 특강이나 옛날에 고3 애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이제 프린트를 만드셨거든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값으로 프린트를 나눠주신다는 거는 이거 여기서만 나온다는 얘기야. 이걸 교과서의 범위가 이 정도면 프린트를 주신다는 건 좁혀준 거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적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 보셔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기는 꼼꼼히 하셔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내신 수업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이고,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겠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필기를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데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봐보시면 이게 프린트, 여기 진선여고 프린트인데요. 밑에 봐보시면 정당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이 다당제, 1당제, 양당,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정당제가 다당제, 양당제, 1당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필기를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는데 한 친구는 맞추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 프린트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필기를 꼼꼼하게 하셨으면은 이거와 관련된 1당, 2당, 3당과 관련된 이 정법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양당제, 다당제.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기 같은 거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빈곤이라는 주제로 이제 2학기 때 사회문화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의 선을 이제 수학 문제를 계산하는 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좀 아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사회문화에서도 실제로도 이제 도표 계산 문제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건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할 때 이 두 문제는 꼭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교재에 있는 거, 제 본 교재에 있는 건데 이거를 풀라고 해도 푸는 친구도 있는데 못 푸는 친구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약간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거가 상대적 빈곤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고3 사회문화 때 공부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기출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또 독특한 게 사회복지제도랑 여기 있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출제하십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건, 진선 통합사 선생님들은 진짜 문제 하나 정말 잘 만드신다.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값어치를 따지면 진짜 엄청 비싸지지 않을까? 되게, 뭐랄까, 강사 입장에서도 볼 때 되게 문제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를 잘 만드시고 어려워서요.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 풀 때마다, 애들 입장에서 하나 풀 때마다 되게 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문제를 잘 만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게 수학 계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까지 일렬로 나열했을 때 어디까지가 절대적 빈곤이냐, 어디까지가 상대적 빈곤, 일렬로 나열했을 때 그걸 계산하는 거였어요. 근데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 얘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리입니다. 약간 쉬운 수능 문제급 정도 됐어요. 약간 쉬운. 학교 프린트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죠.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리도 지리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기후 그래프가 온갖 변형되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1 때 푸는 뭐 자이스토리나 완자 같은 거 시중 문제집으로 대비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진선 애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풀면 2등급밖에 안 나와요. 뭘 푸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특히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문제를 뭘 주냐면 이걸 주거든요. 이건 다른 이거 할 때도 주냐, 기후 문제. 이게 수능 특강이나 그다음 3년치 수능과 관련된 걸 고1 때 수준에서 이거를 주니까 합치면은 제가 이번에 줬던 게 150문제 정도 줬어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적용이 되는 학교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진성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 150문제만 완벽하게 풀었으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좋은 등급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선제 하나하나 볼 때마다 고1 입장에서 느낄 때는 힘들어요, 되게. 이게 맞나? 막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트레이닝이 됐으면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쵸?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호주, 오세아니아. 이거 뒤집어 놨어요. 처음 보면 몰라요. 뭐지? 애들은 생각보다 지도에 약하거든요. 근데 이 지도를 이게 오세아니아랑 여기 동남아시아인데 이거를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처음에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뉴질랜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를 약간 되게 독특하게 좀 내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면은 풀 수 있습니다. 강수량과 평균 기온과 관련된 이런 게 이제 수능 문항, 약간 쉬운 수능 문항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이 정도.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조금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중해성 기후라든가 뭐 건조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리 부분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통사 암기 과목 맞잖아요. 암기 과목 맞아요. 근데 암기만 한다고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는 문제 푸는 것보다 사실 외우는 게 더 중요하고 통사는 외우는 건 기본이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특히 어려운 문제.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양질의 문제. 그래서 학원에 도움을 받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학원에 도움을 받는 이유.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다 찾아요. 막 수능 특강 갖고 와가지고 이건 풀고 이건 안 풀고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해드리는 역할이죠. 사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윤리입니다. 약간 쉬운 수능 문제 정도 됐습니다. 여기 사상가가 누구 나왔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 학파, 칸트, 벤담, 밀 뭐 이런 인간들 엄청 많아요. 서양 사상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 수능 윤리학 사상에 나오는 수능 문제 중에 약간 쉽게 나왔어요.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외우셔고요. 서술형으로 수능이 만약 서술형으로 나오면 진선여고 통사 윤리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수능은 서술형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객관식인데 수능이 서술형으로 나오면 진선처럼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문제풀이가 많이 경험이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양질의 문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리사상가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수능 특강이나 3년치 수능 문제를 넣어드렸는데 아이들도 이거 푸는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좀 제가 말씀드린 이거 프린트에 있는 내용인데 학교 프린트에 있던 거예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이게 두 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는 행위에 적용을 하고요. 규칙에 적용을 합니다. 약간 이 두 줄, 이걸 이해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조금 이제 의아해하는 게 있는데, 규칙과 행위,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규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그게 사회 이익을 주냐 안 주냐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는 뭐야? 행위공리주의야. 근데 정직을 지키는 규칙. 그쵸? 근데 거짓말을 한 건 뭐야? 사실 규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 된 거냐?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어요. 사실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이거는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차이점, 공리주의 한계점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2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줄 가지고
서술형을 낼 수 있겠네요.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6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들이 난해하지 않을까. 그쵸?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이해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좀 이해를 하고 좀 심화하고 추론하고 약간 그런 느낌. 이거 그대로 적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 상황의 결과만 따지고요. 여기는 장기적인 최대 행복을 유도하는 규칙이고 개별적 사는 그 규칙에 무조건 준수한다. 그거 여기다 그대로 적으면요. 괜찮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마찬가지로 고대 정치, 그 다음에 후기 정치, 외교사. 제가 여기 빠졌는데 죄송해요. 경제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사까지. 여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제일 핵심적이었던 건 이 외교사랑 경제사 파트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경제사 여기 지금 문항이 빠졌는데 여기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여기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고대, 고려, 조선 후기까지가 다 정치사예요. 이 정치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 외교사, 경제사를 같이 묶어서 냅니다. 묶어서 내요. 이래서 약간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애들은 그냥 정치사.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겹쳐요. 이게 사실 겹치는 내용하고 이걸 은근히 조합을 해가지고 연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단 쉬웠어요. 생각보다. 제가 이거 쉽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쉽다고 한 이유. 작년께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진전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은 너무 빡세게 굴렸어요. 이 학교를요. 새벽에 막 줌까지 불러가면서 이거 역사책 이름까지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이게 뭐 고려사 저륜이, 고려사니, 뭐 이근익의 연려실기술이니, 뭐 조선왕조실록이니, 뭐 승정원일기 다 외우게끔 시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좀 미안해요, 사실은요. 너무 제가 빡세게 시켰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사를 진짜 귀신처럼 아이들이 여고 애들은 맞추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한국사 같은 경우 수업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교과서 문장을 한 소단원당 교과서가 한 문장이 130개 문장 정도 돼요. 130개. 그럼 이번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문장을 몇 개 외웠었냐? 아까 말씀했지만 6개 소단원이잖아요. 130 곱하기 6 하면 거의 800문장 정도 됩니다. 800문장을 다 어떻게 했냐면 OX 퀴즈를 만들었어요. 다 틀린 걸 어떻게 해요?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 하나하나에 다 뭐가 있어요? 오답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찾아내고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지를 다 저랑 찾아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사실 문제는 틀릴 이유가 없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사료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제가 다 바꿔놨어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찾아내는 작업을 했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90점, 95점까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5%는 뭘까요? 바로 이거입니다. 자, 봐볼게요. 진선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로 이게 교과서에 있는 사료예요. 지도거든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 보이세요? 한번 보시면 뭐가 중요해 보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에 코리아 나왔다. 아라비아 상인과 교류했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병란도가 어땠냐. 병란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봐봐. 진선은 되게 독특한 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잘 봐보세요. 여기 이제 대식국 상인들의 본합 등의 수은, 용치, 점성향, 모략, 대소목의 물품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첫 번째 줄 봐보시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특산물이 뭐냐? 이게 어디 썼을까요? 잘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포커스 썼던 게 아라비아 상인들, 뭐 대동의 지도, 병란도 이런 게 안 나오고 되게 진짜 그냥 교과서 네모를 아무 데나 뚫어놔요. 어디 썼죠? 여기 썼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료를 외워야 돼요. 수은, 용치, 점성향, 모략, 대소목. 여기서 뭐가 아닌 것은 수은, 대소목, 용치, 무략, 점성향. 악기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빈칸을 뚫어놔요. 이 학교는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강사 입장에서도요, 되게. 가르치는 데 입장에서도 어디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빡세게 훈련시켰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보셔야 돼요. 사료까지 다, 제목까지.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교과서에 검은 거,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야 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학교로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정답일 수 있죠? 제가 역사 전공인데도 제가 사실 이 문제 푸는데도 너무 벙쪘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아이들 진짜 고생을 많이 한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진선통사한국사.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이 쉬웠잖아요. 제가 1컷은 제가 한 90 후반에서 100점으로 봐요. 왜? 애들이 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다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90점대 후반이나 100점처럼 나왔겠죠. 당연하죠.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인데요. 그쵸? 그러면은 기말은 어떻게 하겠어요? 변별이 되겠죠. 기말에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말도 안 되는 문제, 이런, 제가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와,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사실 근데 역사적 맥락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서는 일요일날 1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클리닉이 이렇게 2타임 있고, 줌수업이 있습니다. 줌수업은 매주 한국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한국사. 그 주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1시 반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 아마 중간고사가 지금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힘들게 공부한 거 여러분도 알아요. 막 공부하면서도 우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면 중간고사만 잘 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기말고사랑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본 애들은 막 그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말 때 또 변별이 되고요. 못 본 친구들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어차피 기회가 또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서 천천히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공부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 좋을 거고. 첫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학교 이렇게 출제돼 있구나. 저는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사 한국사 강사 이용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